채화영이 평생 숨겨온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하필 염산월이 먼저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 치닫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먼저 자리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손끝부터 싸늘해졌습니다. 평소에 채화영이라면 상대를 비웃고 먼저 기선을 제압했을 텐데요.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염산월이 꺼낸 말이 단순한 떠보기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 과거를 움켜쥔 협박인지 순간적으로 분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염산월 눈빛이었습니다. 늘 사람 눈치 보며 얼버무리기 바빴던 염산월이 아니라 비로소 먹잇감을 물고 늘어질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염산월은 일부러 숨을 고른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대표님, 남의 아이 인생 빼앗은 죄도 큰데요.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세상 밖으로 밀어낸 죄는 더 오래 따라오더라고요. 채화영은 순간 모간이 말랐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 같았고 부정하면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웃는 척을 했습니다. 내가 또 무슨 허황한 상상했니? 나한테 겁줄 생각이면 사람 잘못 골랐어. 그런데 염산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상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 흔적이요. 대표님이 세상에서 제일 지우고 싶어 했던 그 이름이요. 이 한마디로 채화영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로 드림호텔 대표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채화영은 자기 과거를 철저히 덮고 또 덮어왔습니다. 마동석과 결혼하기 전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의 흔적도 자기 욕망을 위해 저질렀던 선택도 모두 지워버렸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염산월이 그걸 입에 올리다니요. 그것도 최근 들어 입지가 흔들리고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드림가 안에 들어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이 시점의 말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상황은 그 자체로도 이미 기괴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진짜 마서린은 오장미 이름으로 의식도 없이 병실에 누워 있었고요.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살아가며 채화영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알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상은 빼앗긴 자리와 숨겨진 진실이 뒤집힌 상태였지요. 오장미는 그 위험한 자리를 버티며 채화영의 범죄 증거를 찾고 있었고 병실에 누운 진짜 마서린이 언젠가 눈을 뜨면 모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산월까지 채화영 과거를 들고 흔들기 시작했으니 그 집안 공기는 더 살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산월이 갑자기 이렇게 독해진 데에는 쌓여온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염산월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채화영 곁을 맴돌았고 성인이 된 뒤에는 채화영의 코디네이터 노릇까지 하면서 늘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예쁘고 화려하고 사람 시선을 끄는데 타고난 여자였고 염산월은 늘 그 뒤를 정리하며 비위를 맞추는 쪽이었습니다. 이혼 후 딸 진홍주를 데리고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염산월에게 채화영은 선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모멸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대창의 후처가 된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같은 집안 식구가 되었는데도 채화영은 염산월을 여전히 하대했습니다. 실수 하나에도 사람 면전에서 깎아내렸고 일이 안 풀리면 가장 먼저 염산월과 진홍주에게 화풀이를 했지요. 최근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에서 채화영이 크게 꼬이자 그 분풀이가 또 염산월 모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진홍주는 엄마가 또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고 염산월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계속 밟히기만 하면 돌이 되는 줄 아나. 아니더라. 독이 되더라. 염산월은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염산월이 채화영 약점을 찾기 위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요. 그 시작은 의외로 사소했습니다. 마대창 집안일로 오가던 양금순의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를 본 것이었지요. 양금순은 마대창 집안 도우미로 늘 뚱한 표정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걸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폭력 남편에게 시달리면서도 자식들 유학 보내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온 여자. 언젠가 이혼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꿈 하나로 버티던 여자. 그런 양금수는 말수는 적어도 기억력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염산월은 양금순이 무심코 흘린 낡은 메모에서 낯선 단서를 발견했고 그 단서를 따라가다 채화영 과거와 이어지는 흔적을 잡아냈습니다. 보육원 기록 일부, 오래전 유기아 접수 관련 메모, 그리고 이름이 완전하진 않아도 분명하게 남아있던 한글자들. 그 종이들만으로 전부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염산월은 직감했습니다. 채화영이 결혼 전에 낳았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직접 버렸거나 버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더 섬뜩한 건 그 뒤에 벌어진 삶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는 내다 버린 채 정숙희가 낳은 쌍둥이 중 하나를 가로채 자기 딸 마서린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채화영이 원하는 건 모성도 가정도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직 드림과 며느리 자리, 드림그룹 장악, 그리고 자기 욕망이 전부였던 거지요. 그 사이 오장미는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살아가며 채화영의 눈을 속여야 했고 동시에 정숙희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게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엄마 정숙희가 자신을 얼마나 찾는지 알면서도 바로 달려가 끌어안지 못하는 현실이 오장미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정숙희가 반찬가게 앞에서 자꾸 창밖을 보며 장미 냄새 난다 하고 중얼거릴 때마다 오장미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숙희는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했어도 딸을 향한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 스치는 그림자만 봐도 오장미를 느끼곤 했지요. 오장미는 몇 번이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병실에 누운 진짜 마서린과 채화영 죄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밤이면 이를 악물고 울곤 했습니다. 오복길이 없는 집도 여전히 횡했습니다. 오복길은 숙희와 보육원 시절부터 인연이 이어진 사람이었고 숙희와 오장미를 자기 목숨처럼 지키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오복길이 채화영 손에 희생된 뒤 집안의 기둥이 부러진 느낌이 들었지요. 오태평은 겉으로는 씩씩한 척, 세상 걱정 없는 척했지만 아버지 생각만 하면 금세 붉어졌습니다. 여전히 사람 말 잘 믿고 허술하게 굴다가도 오복길 죽음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태숙은 툴툴대면서도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숙희를 챙기고 연보라를 돌보고 태평이 사고 치는 것까지 수습하면서도 정작 자기 슬픔은 제일 나중으로 미뤘지요. 연보라는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답게 장미 이모 언제 와?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백호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장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지금 오장미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혼자 버티는지 알기에 강백호는 자꾸만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오히려 강백호를 밀어냈습니다. 나 때문에 더 깊이 들어오지 마요. 그 말이 강백호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오장미가 자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믿어서 위험에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더 조용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물러서는 척하면서 뒤로는 오복길 사건과 채화영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강남봉은 그런 아들 강백호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륜과 의심,
죄책감에 너무 깊이 발을 담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모두의 책받침 여신 같던 채화영에게 다시 흔들린 건 한순간이었는데요. 그 한순간이 쌓여 이제는 가정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남편 강남봉이 달라진 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한영자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기보다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고 마지막 순간에 정확히 판단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강남봉은 아내 한영자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자꾸 변명으로만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강준호 역시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답게 완벽하고 차갑게 살아온 강준호는 원래 남의 감정에 쉽게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서린이라고 믿고 있는 오장미를 볼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마서린 같지 않은 태도, 주방 사람들 사정을 살피는 마음, 가족 이야기에 흔들리는 눈빛. 강준호는 처음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설명만으로는 안 되는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이 그 낯선 변화에 자꾸 시선이 간다는 사실도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채화영은 준호와 마서린의 결혼을 밀어붙이며 노골적으로 후계 구도까지 엮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자신이 누군가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 뜻대로 끌려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판을 깨기엔 가족과 드림그룹, 강백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또 다른 방향에서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강백호를 좋아해온 진홍주는 오장미만 보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강백호가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이 접히질 않았고 오장미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질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염산월이 채화영에게 짓밟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진홍주는 머리는 빠르지만 결정적 순간에 허당끼가 도는 엄마를 늘 못 믿어했는데요.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지키고 싶은 사람도 진홍주였습니다. 그래서 염산월이 채화영 약점을 쥐었다는 걸 알게 되자 진홍주는 흥분하면서도 조심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건드렸다가 끝날 일이 아니야. 확실히 쥐고 흔들어. 염산월은 그런 딸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염산월이 쥔 카드가 강한 만큼 위험도 컸다는 것입니다. 채화영은 자기 비밀을 안 사람을 절대 가만두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염산월도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로 마대창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냉혈한이고 이 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취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마대창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채화영도 끝나겠지만 염산월 본인도 소모품처럼 버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염산월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채화영을 조금씩 죄어오며 자기와 진홍주 몫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쪽이었지요. 말하자면 폭로보다 협박, 파멸보다 거래였습니다. 염산월은 채화영 앞에서 일부러 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대표님, 사람 살다 보면 남의 입 틀어막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비싸게 막으셔야겠어요. 채화영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나랑 거래를 해? 염산월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무서워한 세월만큼 이제 대표님도 좀 무서워하셔야죠. 채화영은 순간 염산월 뺨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염산월이 정말로 기록과 이름을 손에 쥔 이상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채화영은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당장은 받아주는 척하고 뒤에서 증거를 없애고 염산월 입도 막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이강혁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들어왔습니다. 최화영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지요. 염산월이 뭘 쥐고 있는지 확인해. 서류든 사람 입이든 뭐든 상관없어. 다 가져와. 이강혁은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세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도 할 만큼 충성하는 남자였고 그 충성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평생 그림자처럼 바치기만 해야 하는 사랑이요. 그런데 최근 최화영이 선을 넘어서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복길 일도 정숙희를 향한 위협도 오장미를 병실과 드림가 사이에 가둬둔 상황도 이제는 염산월까지 치워버리려는 계산도. 이강혁은 그럼에도 최화영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자를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스스로 묻게 된 것이지요. 한편 병실에 누운 진짜 마서리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오장미라고 적혀 있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지나가지만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건 분명 마서린이었지요. 마서린은 깨어있던 시절 아나무인이고 제멋대로인 재벌가 손녀였지만 사고 이후 의식 없는 모습은 누구보다 처연했습니다. 오장미는 몰래 병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대신 짊어진 채 누워있는 사람이 마서린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최화영이 만든 왜곡된 삶의 피해자는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서린 역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야망을 위해 길러진 아이였고 지금은 자기 이름도 못 찾은 채 침대에 묶여있는 신세였으니까요. 오장미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마서린을 보며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제발 깨어나. 내가 눈을 떠야 나도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어. 그 말에는 원망도, 연민도, 절박함도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그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면서도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미 추워. 누가 이불 덮어줘야 해. 그 말을 들은 오태숙은 순간 손을 놓치고 말았지요. 정숙희가 느끼는 건 오장미일까 아니면 병실에 누운 진짜 마서린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감이라는 건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데 닥곤하잖아요. 오태숙은 겉으로는 엄마 헛생각 좀 하지 마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태평은 그런 분위기를 못 견뎌 괜히 더 떠들고 다녔지만 밤만 되면 오복길 사진 앞에 술잔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누가 그런 건지 꼭 잡을게. 그 속에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 같은 순진함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분노도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오복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뜻밖의 연결고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전 움직인 사람들, 드림 프로젝트 관련 일정, 강남봉 동선, 그리고 최화영 측 인물들 움직임이 묘하게 겹쳤던 겁니다. 강백호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도 하나는 확신했습니다. 오복길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최화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강백호는 조용히 한영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영자는 이미 남편 강남봉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자 사이 공기는 무거웠지만 둘 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영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누가 무슨 죄를 덮고 있는지야.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자.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까지 이 판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강남봉은 갈수록 피가 말랐습니다. 한영자 눈빛도 무섭고 강백호의 예리함도 부담스럽고 최화영은 자꾸 더 깊이 끌어당기기만 했으니까요. 강남봉은 처음에는 최화영이 힘들어 보였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얼마나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손을 못 놓는 이유는 채화영과 엮인 순간부터 자신도 이미 어떤 죄의 냄새를 공유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불안해할수록 강남봉도 같이 불안해졌고 한영자에게 소리치는 순간마다 자기 비열함을 더 뚜렷이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가족밖에 모르던 남자라는 자기 이미지가 다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마대창은 이 모든 흐름을 겉으로는 조용히 지켜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회한 늙은 여우가 아무것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대창은 이미 채화영이 예전보다 조급하고 예민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염산월이 괜히 기세를 올리는 것도 그냥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에 세우고 아래로 짓누르며 살아온 마대창은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마지막에 가장 유리한 쪽만 챙기는데 익숙한 인물이었으니까요. 다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마동석이 남긴 혈통에 대한 미련이요. 실종된 아들 마동석을 겉으론 묻어버린 듯해도 마서린을 향한 애착이나 정숙히 이름이 스칠 때 순간적으로 굳는 표정 속에는 아들에 대한 뒤늦은 미련이 분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은 채화영과 염산월 사이에서 오가는 수상한 기류를 단순히 여자들 싸움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자기 집안의 뿌리를 흔들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지요. 이 와중에 채화영은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두려 했습니다. 강준호와의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후계 구도를 못 박으려 한 것이지요. 오장미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강백호를 사랑하고 있는데 채화영은 마서린인 척하는 자신을 강준호와 엮어 자기 계획에 이용하려 들고 있었으니까요. 오장미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에요. 채화영은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야. 내 자리를 굳혀야 하니까. 오장미는 그 말에서 모든 걸 느꼈습니다. 채화영에게 자식이든 딸이든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오직 자리를 지키는 도구만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오장미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여자의 민낯을 끝까지 까발리겠다고요. 그런데 오장미도 곧 염산월 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느 날 염산월이 채화영과 마주친 뒤 이상할 정도로 여유 있는 표정으로 돌아서는 걸 보게 된 것이지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고 있었고 염산월은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직감했습니다. 저 둘 사이에 무언가 터졌다. 그것도 채화영이 쉽게 덮을 수 없는 종류의 비밀이요. 오장미는 진홍주를 슬쩍 떠보려 했습니다. 진홍주는 처음엔 비아냥거리듯 대응했지만 오장미의 집요한 시선 앞에서 결국 한마디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찾는 증거가 살인마는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것도 버리더라. 오장미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채화영이 아직도 더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염산월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진홍주가 흥분해서 불필요한 말을 흘릴까 걱정됐고 양금수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눈치였고 채화영도 이미 이강혁을 움직였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산월은 봉투 하나에 자료를 따로 정리해 숨겨두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일부 사본, 오래전 날짜가 적힌 메모, 이름 흔적이 남은 종이 조각, 그리고 당시 보육원 관계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완벽한 법적 증거는 아니지만 세상에 터뜨리면 채화영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한 불씨였습니다. 염산월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로 마대창에게 가져갈까, 아니면 채화영에게 더 큰 대가를 요구할까. 그 순간에도 그녀 머릿속에는 결국 진홍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만큼은 굽히지 않는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욕심이 커질수록 사람은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염산월은 채화영을 너무 자극하면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랜 세월 쌓인 분노 때문에 자꾸 선을 넘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채화영 앞에서 자식이란 게 무섭죠. 버렸어도 돌아오니까 하고 던졌고, 또 어느 날은 마대창 앞 복도에서 회장님, 사람이 숨긴 과거는 결국 자식 때문에 들통나는 것 같아요 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습니다. 마대창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척했지만 분명히 귀를 세웠습니다. 채화영은 염산호를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염산월이 자기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건드리고 있다는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이쯤에서 양금순이 조용히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양금순은 원래 누구 편도 쉽게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사람 말보다 돈과 타이밍을 더 믿는 여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양금순은 병실의 마설인 드림가에서 마설인 행세를 하는 오장미 흔들리는 채화영, 기세 오른 염산월, 미심쩍게 오가는 이강혁까지 보며 한 가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곧 한번 크게 뒤집힐 것 같다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진 조각 하나가 아주 비싸질 거라는 계산도요. 양금수는 예전 보육원 쪽과도 간접적으로 얽혀 있었고 채화영 과거에 관한 이름 하나를 더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염산호를 찾아와 툭 던졌습니다. 그 봉투 혼자 쥐고 있으면 먼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염산월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금순이 자기가 숨긴 봉투 존재까지 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양금순은 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름 아닐 수도 있어요. 염산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양금순은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엔 늘 남이 쓰는 이름도 섞여요. 버린 사람 이름, 데려간 사람 이름, 나중에 바뀐 이름. 애 인생은 원래 어른들 손에서 자꾸 바뀌거든. 이 말을 남긴 채 양금수는 돌아섰습니다. 염산월은 봉투를 꼭 움켜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자기가 찾은 정보가 분명 큰 비밀이긴 한데 그 정체가 완전히 맞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채화영이 벌인 처사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장미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염산월이 쥔 비밀이 채화영을 흔드는 열쇠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걸 염산월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염산월은 어디까지나 자기와 진홍주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니까요. 오장미가 원하는 건 자리 몇 개나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정숙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오복길이 왜 죽었는지, 자신과 마설인 인생이 왜 뒤집혔는지 그 모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장미는 강백호와 다시 접촉하려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혼자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강백호는 그런 오장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또 혼자 무리한 거지? 오장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말했습니다. 채화영 약점이 살인만이 아닐 수 있어요. 염산월이 뭔가 쥐었어요. 강백호는 곧장 집중했습니다. 어떤 거? 오장미는 낮게 답했습니다. 결혼 전 아이요. 아마 버린 아이. 강백호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건 너무 큰 이야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채화영이 정숙희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아 마설인으로 만든 일과 연결해보면 이 여자는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어떤 진실이든 끝까지 잡아요.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준호였지요. 강준호는 여전히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장미와 강백호 사이에 흐르는 마음을 보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 강백호가 오장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알수록 더 물러나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이 들었고, 동시에 오장미가 위험할수록 더 눈길이 가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게다가 채화영은 계속 준호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욕망을 위한 결혼 카드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요. 다만 그 결심이 앞으로 오장미와 강백호 사이에 어떤 파문을 만들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불씨는 병실에 누운 마서린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마서린이 깨어난다면 이 모든 거짓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채화영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병실 상황을 예민하게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염산월 역시 병실의 마서린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홍주는 오히려 마서린이 깨어나면 오장미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강백호도 다시 오장미만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오장미는 병실 유리창 앞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설인아, 내가 깨어나야 해. 그래야 다 끝낼 수 있어. 마서린은 대답이 없었지만 기계음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병실 모니터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간호사가 놀라 담당이를 불렀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염산월은 숨겨둔 봉투를 다시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있어야 할 종이 한 장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름 흔적이 적혀 있던 그 종이였습니다. 염산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채화영일까요? 이강혁일까요? 아니면 양금순일까요? 아니면 진홍주가 몰래 본 걸까요? 염산월은 순간 봉투를 놓칠 뻔했습니다. 자기가 채화영 목을 조를 칼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자기 목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은 이미 다른 누군가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다만 어둠 속에서 그 종이를 펼쳐본 인물은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이 이름이 진짜면 채화영도 끝이고 드림가도 끝이네. 이 한마디와 함께 다음 전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염산월의 반격은 이제 단순한 협박이 아니게 되었고, 채화영이 평생 감춰온 첫 번째 죄는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버티며 끝까지 진실을 쫓을 것이고, 강백호는 오장미와 오복기를 위해 더 깊이 뛰어들 것입니다. 강준호는 자기 감정과 가족 사이에서 더 거세게 흔들릴 것이고, 한영자는 강남봉의 민낯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진홍주는 엄마 염산월을 돕다가 더 큰 불씨를 만들 수 있고, 양금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편에 설지 알 수 없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을 기다리겠지만, 그 기다림이야말로 결국 진실을 향해 가장 강하게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 욕망 때문에 가족을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이용해 처음으로 자기 몫을 찾으려는 사람. 오장미, 채화영, 염산월. 이 세 여자가 각기 다른 이유로 같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실은 늘 그런 법입니다. 잡으려는 사람 모두를 다치게 하고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 뜻밖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